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발행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잡지를 받아! 받아! 더빙 톤으로 오늘은 좀 가보도록 하죠.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의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책이 아니라 잡지예요. 잡지도 책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니, 엄연히 따지면 왜 이렇게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격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편집해야겠다. 시밤처럼 저를 공격하시려고 제 아내처럼. 괜찮습니다. 네. 디펜스할 마음이 충분하니까요. 네, 철학 잡지. 철학 잡지. 맞습니다. 가져왔어요. New Philosopher.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호가 4호인데 네. 워라벨의 시대 잘 논다는 것이라는 놀이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레고 모양의 표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잘 논다는 거.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잘 못 노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이 잡지는 바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발행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잡지를 받아! 잠깐만. 받아!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출판사 얘기하실 때부터 3개월마다 받아! 정기 구독을 하시면 3개월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창간되었는데요. 한국판 뉴 필로소퍼는 그 외국 필진의 글도 있고 한국 필진의 글도 조금 실려 있는데 주로 외국 필진의 글들이 좀 더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호주판 뉴 필로소퍼에 실렸던 글들 중에서 몇 개를 한국 독자들이 읽기에도 무리가 없겠다 싶은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호주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여성 여대생들이었는데 네네. 정말 이만한 백팩을 메고 6개월을 여행을 한대요. 맞아요. 진짜 매년. 많이 다녀요, 걔네들은.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정말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 어떤 게? 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보통 이래 뭐 맞아요. 1년에 3, 4개월씩 그냥 전 세계로 여행해. 그쵸. 저 만났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호주는 좀 잘 놀 줄 아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근데 호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서구권, 그러니까 뭐 호주도 서구권이라고 봐야 되나? 제가 진짜 같이 지리에 약해서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합시다. 오늘 가져온 호가 워라벨의 시대 잘 논다는 것인 만큼 좀 놀아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놀아보셨나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너 좀 놀았냐 했을 때처럼 놀진 않았어요. 그래요? 저 정말 모범생 아시잖아요. 저 딱 이미지가 어떻게 알죠? 저 모범생 이미지 아닌가요? 저 그게 좀 싫은데. 이미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저도 사람들 책 안 읽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요? 네. 좀 노셨어요, 수정 씨는? 저는 뭐 놀았죠. 아, 그래요? 제 학창 시절에 좀 놀았지 않냐 하는 그 놀다와 뭐 쟤는 참 노는 것도 잘 놀아 라고 할 때 그 놀다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놀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요한 하이징하라는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인간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저는 놀기 위해서 일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놀 때 진짜 큰 기쁨을 느끼고. 그렇죠. 수정 씨도 그러시죠? 뭐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그쵸,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어떻게든 맞아요. 어떻게 재밌게 놀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걸 궁리하면서 사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잡지가 성원 씨가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인간의 놀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스포츠? 스포츠. 네, 맞습니다. 이 책에 스포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 있잖아요. 성원 씨 대체 스포츠는 뭐길래 이렇게 큰 산업으로 움직이는 거냐. 그냥 성인 11명이서 막 공놀이 하는 건데 그거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막 이렇게 물어봤던 적 있잖아요. 네네. 그런 탐구의 결과로 나온 책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낭독해드릴 부분은 올리버 버크만이라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약간 더빙 톤으로 오늘은 좀 가보도록 하죠. 생산적이고 유용한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치는 삶의 심각한 문제점은 단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치고 낙담한다는 데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모든 경험이 오로지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순간에만 가치를 두게 된다.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현재로부터 멀어지고 지금 서 있는 곳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빛나는 성취를 이룬다 해도 실제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기쁨만 짧게 느낄 수밖에 없다. 며칠, 아니 단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향한 전력 질주에 나서야 한다. 버크만 이런 거 어디 연구하시는 거예요? 좀 잘하는 개인기가 몇 개 없는데 몇 안 되는 것 중에 그냥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돼요. 뭐 VJ 특공대 톤도 아하, 되고요. 돼요? 네. 그러면은 이따 기회가 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원하던 학교에 붙었을 때 딱 이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뭘 하면 되지? 이것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는지가 늘 있었어요. 맞아.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딱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고 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진짜 허무했어요. 남는 시간에 대학교 가기 전까지 딱 남는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이 꼭 해야 할 뭐뭐뭐 읽어야 할 뭐뭐뭐 이런 그마저도 거. 누군가가 정해줘야 된다는 게. 그쵸. 자, 올리버 버크만의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상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더 많이 자고 쉬면서 명상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권고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미래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일 뿐이다. 그 활동 자체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의 평론가 월터 커는 이미 1960년대에 이런 현상을 감지했는데 우리는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고 인맥을 쌓기 위해 파티에 가거나 점심 약속을 잡으며 집을 정리하기 위해 주말 동안 집에 머문다. 고 쓴 바 있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활까지 일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도래하지 않을 미래, 현재를 저당 잡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가능한 생산적인 인생을 살려고 애쓰다가 역설적으로 스스로에게 최악의 형벌을 내리고 만다. 인생 자체를 놓치는 것이다. 너무 공감 가는 문장들이에요. 정말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그게 내일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휴식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이 쉼의 목표가 어디 있냐? 내일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휴식 자체가 또 온전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신나게 놀고 있으면 서원아 너 내일 학교 가야지. 너 내일 출근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쉴 때도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딱 퇴근해갖고 집에 오면은 뭔가를 뭐 할지?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재밌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면 지치지 않을까? 내일 업무에 힘들지 지장을 않을까? 받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일을 위해 뭔가 오늘의 즐거움을 너무 이렇게 유예하지 말자. 인생이 뭐 35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의 제 평가로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조금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살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것이냐. 그쵸.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어, 근데 지금까지는 후회가 좀 덜해요. 네. 어떠세요? 전자같이 살았는데 왜냐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수정 씨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쵸 이렇게 놀 거 안 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놀 만큼 놀았다 생각을 하는데 남들 친구들은 네가 뭘 놀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시험 준비할 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그쵸. 그거 준비할 때 너무 놀고 싶은데 너무 딴 거 하고 싶은데 내가 내년에도 이러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래 고생하고 말자. 한 번만 고생하자. 짧은 기간에 붙으셨군요. 그쵸. 약간 단기간에 붙은 편이죠. 갑자기 뭐지? 공무원 합격은 권순정. 자, 다음 부분인데요. 의미가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자. 네. 티파니 젠킨스라는 작가이자 방송인의 글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네. 그 서원 씨가 올리는 사진을 보면은 그 따님을 데리고 바다, 공원 이런 데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따님들 밖에서 노는 거 많이 좋아하나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야 되는 그런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집에서 한 2시간을 정말 놀아주고 나면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네네. 집에서 할 게 없어. 새로운 놀이를 창조해내기가 쉽지 음. 않고 아이도 나가고 싶어하고 그럴 때는 이제 나가죠. 저는 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쵸.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아이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은 약간 실내에서 노는 걸로 저희 아이들이라고 하면 약간 제가 저희 조카들은 밖에서 미혼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미혼 남자 구함 아니 이런 거. 요즘에는 안에서 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유튜브 같은 뭐 그런 것도 많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어린이들은 이거 여성분인데. 그냥 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은 다시 할게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의 감독 없이 밖에서 뛰노는 법을 모른다. 유괴나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을 두려워한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와 학원, 집으로 일일이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소파에 누워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다가 숙제를 하고 잠이 든다. 지난 30년 사이에 집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수가 90%까지 떨어진 주된 원인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부모들의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같은 기간 동안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특별히 위험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가한 것은 위험이 아니라 불안의 정도이다. 자녀가 샛노랗고 푹신한 발포성 매트 위로 몸을 던지거나 새빨간 탱탱볼을 던지며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분명 흐뭇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활동은 야외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하다가 저녁 먹자는 외침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과 같을 수 없다.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고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것은 현재 어른 세대까지 뿐이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억을 가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주 만능이시네요. 공감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뭐 요즘 부모들이 너무 애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또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첫째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학교는 휴교 들어가고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가라고 했겠죠. 네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조카들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집에만 있느라 심심했지? 뭐 안 심심했어? 막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심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심심해? 밖에 안 나가고 싶었어? 그랬더니 자기들은 No. 집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세대가 바뀌어서 그쵸. 그래서 얘네는 우리 때랑 문화가 그냥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가만히 집에 있으라 이렇게 하면은 막 몸이 닳아서 못 살았는데 뭐 이제는 유튜브 있겠다. 태블릿으로 막 게임하면 되겠다. 뭐 심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생겨서 뭐 굳이 만나지 않아도 게임상에서 만날 온라인상에서 수 다 있죠. 연결이 돼 있죠. 그쵸. 또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래도 안전한 집에서 게임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또 그쵸. 그거를 더 편하죠. 좀 우려는 하면서도 방치하게 되고 응.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뭐가 옳다라고 또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한 이제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쵸. 마침 제가 오늘 읽고 있는 책이 적절한 균형이죠. 그래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죠. 물론 이렇게 성원 씨 따님처럼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이들 때 나가서 놀아야 돼. 아이들 때는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전 이 부분은 공감이 가네요.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고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것은 현재 어른 세대까지 뿐이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너무 그 위험에 노출돼서 스스로 그 위험을 좀 극복하는 경험을 주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하지 않나. 맞습니다. 다 안전하게 푹신푹신한 데에서 맞아요. 이렇게 떨어져도 안 다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들은 뭔가 다쳐서 넘어져서 일어날 기회, 경험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수정 씨 말처럼 아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밖에서 놀고 싶어도 놀
친구가 없다거나 놀 공간이 없다거나 너무 사회가 위험해서 놀 수 없다거나 하면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또 아이가 정말 내성적이고 집에서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억지로 부모가 막 나가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죠. 그쵸. 예. 정말 자신의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를 부모가 제일 잘 알겠죠. 부모님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의 맛에서는 뉴 필로소퍼라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 잡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진짜로 소장 가치도 좀 있고 약간 표지도 이 4호뿐만 아니라 다른 표지들도 좀 예뻐서 네, 예뻐요. 집에 이렇게 북테리어로 해놔도 좋을 것 같고, 한 칼럼 같은 것, 한 부분 읽고 아내와 또 가족과 이렇게 좀 토론하기에도 좋은 주제들을 던져주는 잡지여서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잡지의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일상을 철학하다라는 모토가 일상을 철학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처럼 잘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좋은 통찰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잡지입니다. 네, 책의 맛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만나요.